20대 때 돈 모으려고 또래보다 덜 놀고 덜 사고 하다 보면 청춘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30대, 40대로 넘어가면 혹여 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계속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돈을 모아야 될까요? 찰리먼거나 국내외의 다양한 부자들이 보통 이제 1억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억까지 모은다면 10억까지는 더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 0원에서 1억까지 모으는 게 어렵다면 1억에서 10억까지도 어려워야 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필 1억일까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9천만 원은 안 되나요? 8천만 원은 안 되나요? 왜 1억이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가들이 왜 1억을 말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실제로 각각의 시드머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돈의 차이들이 발생하고 벌어지는지 코드와 엑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실적으로 내 돈이 진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미래를 엑셀로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지막 엑셀은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찰리먼거 같은 대가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첫 10만 달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찰리먼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첫 10만 달러를 버는 건 정말 개떡 같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대가들이 10만 달러나 1억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투자의 관점보다는 사실은 심리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앤 에리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행동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숫자에서 수치의 상대성에 따라 다른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건 인간이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대성, 이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령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2,000원을 할인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세일을 해서 2,000원을 깎아줘요. 그럼 이제 8,000원에 사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똑같이 2,000원을 깎아줘요. 그럼 수치상으로는 2,000원, 2,000원이 똑같잖아요. 즉 우리는 똑같은 2,000원을 할인받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 물건을 8,000원으로 사는 게 훨씬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더 뭔가 이익인 것처럼 보여요. 반면 10만원짜리 물건을 98,000원에 사는 거는 야 이게 2,000원 이것도 깎아주는 거라고 깎아주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절대 금액이 같아도 금액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댄 에리얼리라는 분이 했습니다. 요걸 이제 저축 금액의 기준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축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은 상황이에요.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모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 자산이 9천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1,000만 원을 더 모아서 1억이 됐어요. 이런 상황과 원래 저는 1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1,000만 원을 더 모아서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요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사실 둘 다 플러스 1,000만 원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근데 9천만 원에서 1억은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심리적인 상징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야, 나 드디어 1억 모았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크게 기뻐합니다. 저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순간이라면. 반면에 1억이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이 늘어서 1억 1,000만 원이 된다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좀 늘긴 했네 정도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분명 둘 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저의 감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즉 우리는 금액의 절대값, 1,000만 원이라는 절대값보다는 기준점, 즉 문턱을 넘어서는 거, 요거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먼거 역시 첫 10만 달러를 이야기한 게 달러 기준이든 원화 기준이든 이 0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 1,000만 원에서 1억이 되는 거, 1억에서 10억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0의 단위가 달라지는
요런 포인트들을 임계점이 넘어서는 요 느낌이라서 굉장히 상징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외 부자들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적 첫 1억을 달성한 이후에는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더 높은 수익률이나 공격적인 투자에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즉 이전에는 적금이자 1%, 2%를 받다가 본격적으로 5%, 8%, 10%의 투자 수익률을 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9천만 원에서 1억이 된 것 뿐인데, 나는 투자자야 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1억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1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굉장히 중요한 시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분을 빼보죠. 숫자로 보면 어떨까? 종잣돈을 예를 들면 1억과 9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내 종잣돈이 1억, 그리고 9천만 원, 비교입니다. 그리고 8천만 원 vs 5천만 원, 이렇게 총 4가지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이 2%, 이 정도면 은행이자 사실 2% 안 되는 것도 많은데 2%부터 14%까지 수익률을 가정해서 매년 이 금액들이 각각 얼마나 늘어나는가, 요거를 명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숫자로 요걸 직접 확인해 보면 내 돈이 이렇게 변화하겠구나 라고 체감이 되실 겁니다. 제가 GPT한테 이렇게 요청을 보낸 겁니다. 저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투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엑셀로 출력하게 파이썬 코드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종잣돈이 말씀드렸듯 1억 혹은 9천만 원 혹은 8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엑셀에 각각 다른 시트에 넣어달라. 그러면 1억이 들어가고 9천만 원이 들어가고 각각 다른 시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연복리 2%, 요게 이제 적금,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더 높은 건 3%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13%까지 1%의 단위로 올라갈 때 매년 종잣돈의 변화와 매년 투자 이익을 엑셀로 표시를 해달라. 총 30년으로 계산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쭉 코드를 만들어 준 거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요약된 그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연 이율, 시드머니, 그리고 30년 뒤의 총 최종 금액, 요거는 비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좀 달라고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파이썬 코드에다가 그대로 그냥 붙여 넣은 거고요. 런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누르면 완성 해가지고 이렇게 엑셀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자, 들어가 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드가 5천만 원부터 볼까요? 5천만 원이었을 때 보면은 연도, 이게 이제 첫 5천만 원을 투자한 연도에서 이 5천만 원 1년 투자하면은 수익률 연 이자가 2%라고 하면은 이제 100만 원 주거든요. 5천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리죠. 그죠? 5,100만 원을 다시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102만 원, 이 투자 이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다음 연도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최종적으로 30년, 왜 30년으로 잡았냐면 25 정도로 하면은 사실은 돈을 모으기는 좀 힘든 구간이잖아요. 25에서 30 정도, 한 5년간 돈을 좀 빡시게 모았다. 그리고 30부터 이제 은퇴할 때까지를 이제 60이라고 좀 본 거죠. 이거는 뭐 가정에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5천만 원이 2%, 즉 은행에 넣어놓으면 얼마가 되냐? 9천만 원이 됩니다. 자, 3% 볼까요? 그럼 3%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가? 3%, 조금 더 높은 적금을 내가 찾았다. 1억 2천만 원이 되네요. 그죠? 자, 4% 볼까요? 4% 보면은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퍼센트마다 올라가는 금액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5% 가보면 2억이 됩니다. 6%를 가보면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7% S&P 평균 수익률 한 100년 기준 그 인플레이션 빼고 실질 수익률 평균 수익률 7%, S&P 집어넣으면은 100년간 7% 벌을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는 채 1억이 안 됐는데 S&P 집어넣고 있으면은 아마 4억 정도 되겠네요. 퍼센트,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다, 공부를 더 했다, 그럼 이제 5억이 넘어가고요. 9%가 되면 6억이 되고요. 10%가 되면 8억이 되고요. 11%가 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자, 12%가 됐어요. 그럼 15억이 되고요. 13%가 되면
20억이 됩니다. 요거 8천만원, 9천만원, 1억 다 있는데 최종 정리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종 정리로 보면 5천만원이었을 때 수익률 13%는 20억입니다. 1천만원 시드 말고 내가 8천만원을 모았다 라고 하면 수익률 2%에서는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자, 이게 13%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뤄낼 수만 있다면 이 8천만원은 얼마가 되냐면 30억이 됩니다. 대단하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억 4천만원에서 30억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9천만원을 시드로 모았다라고 하면 13%의 수익률이면 35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2%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 이 1억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모아서 13%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은 40억이 됩니다. 1%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11%면은 22억이에요. 하지만 13%라면 40억이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억이냐 9천만 원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금액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9천만 원이냐 8천만 원이냐도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60살이 되어서 35억을 가지나 31억을 가지나 혹은 39억을 가지나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드가 얼마이냐 보다도 이 퍼센테이지, 연이율 퍼센테이지를 하나하나 더 올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대 때 돈이 없었을 때는 투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 뭐 그거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돈이 없을수록 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했었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 돈이 쌓였을 때 이걸로 뭘 어떻게 하지?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이 없는 순간에 투자 공부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만약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투자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에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을 꼭 넣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보통 이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머릿속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사실 머릿속의 막연함을 정말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죠. 나아가서 이제 파이썬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파이썬 영역이 늘어나고 이걸로 추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걸 투자로 더 불렸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더 부자가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아무튼 파이썬으로 투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링크에 올려뒀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